안녕하세요. 삶의 교훈입니다. 혹시 70세 이후에 얼마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 궁금하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하루하루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사실 우리 몸은 이미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면서 앞으로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70대가 되어도 여전히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반면 어떤 분들은 쉽게 피로해지고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아집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바로 몸이 보내는 작지만 중요한 7가지 신호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70세 이후의 수명 예측 신호 7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오랜 연구를 통해 밝혀진 장수하는 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입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신호들을 어떻게 관리하면 더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지도 함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혹시라도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신경 써서 건강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교훈 채널에서는 이처럼 인생에서 꼭 필요한 건강 정보와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세요. 그러면 앞으로도 유익한 내용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 걸음 속도. 여러분, 혹시 걸음걸이가 앞으로 몇 년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 알려주는 신호라는 걸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걷는다는 행위가 아니라 어떤 속도로, 어떤 자세로 걷느냐가 우리의 건강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젊을 때는 어디든 빠르게 걸었는데 요즘은 예전처럼 빨리 걷기가 힘들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거나 무릎이 아프다고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아니면 길을 건널 때 예전에는 신호가 바뀌기 전에 충분히 건넜는데 요즘은 신호가 깜빡일 때마다 조금 조급해지지는 않으신가요? 이러한 변화들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라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걸음 속도가 일정 수준 이하로 느려지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얼마나 빨리, 얼마나 힘차게 걸을 수 있는지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인 셈이죠. 걸음 속도와 건강의 관계, 우리 몸을 하나의 자동차라고 생각해 보세요. 차가 튼튼하고 엔진이 좋다면 가속이 잘 되고 부드럽게 움직이겠죠. 하지만 엔진이 약해지면 속도도 줄고 움직일 때 덜컥거리기도 하고 언젠가는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걸음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걸음이 느려지는 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 어딘가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육량이 줄어들거나 심폐기능이 저하되면 자연스럽게 걸음이 느려지고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더 나아가 뇌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보행 속도가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75세인 두 분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분은 매일 30분씩 꾸준히 산책을 하고 집에서도 가벼운 하체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합니다. 길을 걸을 때도 보폭이 넓고 발걸음이 힘차며 계단도 비교적 거뜬하게 오릅니다. 반면 다른 한 분은 몇 년 전부터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점점 걷는 것이 힘들어졌고 요즘은 가끔 걸을 때 균형을 잡기 어려워 벽을 짚거나 자주 쉬어야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단순히 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분은 몸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걸음 속도가 유지되는 것이고 두 번째 분은 근력과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점차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는 것입니다. 걸음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걸음 속도가 느려지면 단순히 천천히 걷는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 약화.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서 걸을 때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지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심폐기능 저하. 심장이 약해지고 폐 기능이 저하되면서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힘들어집니다. 낙상 위험 증가. 걸음이 불안정해지면 넘어질 위험이 커지고 특히 골밀도가 낮은 경우 골절의 위험이 커집니다. 뇌 건강화의 연관성. 연구에 따르면 걸음 속도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치매와 같은 인지기능 저하와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걸음 속도가 줄어든다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건강 전반에 대한 경고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걸음 속도를 유지하는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걸음 속도를 유지하고 건강한 보행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걸음 속도는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1. 하루 30분 이상 걷기. 무리하게 빨리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속도에 맞춰 매일 30분 이상 꾸준히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원 산책, 시장 가는 길, 집 안에서 걷기 등 어떤 형태든 괜찮습니다. 2. 하체 근력 운동하기. 하체 근육을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걸음 속도도 좋아집니다. 가벼운 스쿼트, 계단 오르기,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3. 보폭을 크게 하고 팔을 흔들며 걷기. 보폭을 의식적으로 넓게 하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걸으면 전신 근육을 더 많이 활용하게 되어 건강에 좋습니다. 4. 균형 감각 유지하기. 한 발로 서 있기, 발끝으로 걷기 같은 균형 운동을 병행하면 낙상 위험을 줄이고 걸음걸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함에 여러분, 걸음 속도가 줄어드는 것은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는 변화이지만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세월 동안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지혜를 쌓아오셨죠. 이제 남은 시간도 건강하게 활기차게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계속 움직여야 한다.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변화를 늦추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걷는 것이 예전보다 힘들다고 느끼셨다면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보세요.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걷고 다리를 단련하는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지켜나간다면 앞으로도 더 오랫동안 활기차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오시죠? 그럼 내일부터라도 가볍게 산책을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건강한 한 걸음을 내디뎌보세요. 2. 악력이임. 여러분, 혹시 최근에 병뚜껑을 따거나 단단한 봉지를 뜯는 일이 예전보다 어려워졌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악수할 때 손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거나 물건을 오래 들고 있기가 힘들어진 경험은 없으신가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사실은 우리 몸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소나기 힘, 악력이 강한 사람이 더 오래 건강하게 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단순히 손의 힘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근력과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라는 것이죠. 악력이 건강을 말해주는 이유, 우리 몸의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육이 튼튼해야 면역력도 강해지고 심장도 튼튼해지며 균형 감각도 좋아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소나기 힘도 점차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악력이 약해지면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라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손에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가 약해지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악력이 약해지면 낙상의 위험이 커지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며 심지어 수명도 짧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강한 소나기 힘이 가져오는 건강 효과. 소나기 힘이 좋다는 것은 단순히 힘이 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전신 근육이 건강하다. 악력이 좋은 사람은 전반적인 근육량이 많고 몸 전체가 튼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균형 감각과 체력이 좋다. 소나기 힘이 강한 사람일수록 균형을 유지하기 쉬워서 낙상 위험이 줄어듭니다. 심혈관 건강이 좋다. 악력이 강한 사람은 심장과 폐의 기능도 더 건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소나기 힘이 강하면 혼자서도 집안일을 하고 장을 보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 노후의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악력이 약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반대로 소나기 힘이 약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병뚜껑을 따는 것이 힘들어지고 물건을 오래 들고 있기 어려워집니다. 요리를 할 때 칼질이 불안정해지고 세탁물을 짜거나 문고리를 돌리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손목과 발의 힘이 약해지면서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생활 속에서 불편함이 커집니다.
더 나아가 손의 힘이 약한 사람은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뇌 기능 저하와도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악력이 약해지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건강 전반에 대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소나기 힘은 충분히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습니다. 소나기 힘을 유지하는 방법. 그렇다면 소나기 힘을 어떻게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을까요? 어렵거나 힘든 운동을 하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충분히 악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1. 공이나 악력기를 쥐었다 폈다 하기. 작은 고무공이나 악력기를 손으로 쥐었다 폈다 하는 운동을 하루 10-15분 정도 해보세요.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손에 힘이 단련됩니다. 2. 가벼운 아령이나 물병 들기. 1-2kg 정도의 가벼운 물병이나 아령을 들고 손목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도 좋은 운동입니다. 3. 손가락과 손목 스트레칭. 손을 크게 벌렸다가 천천히 오므리는 동작을 반복하거나 손목을 돌리는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세요. 4. 평소에 손을 많이 사용하기. 설거지를 하거나 수건을 짜거나 뜨개질 같은 손을 많이 사용하는 활동도 악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5. 음식을 꼭꼭 씹어 먹기. 놀랍게도 씹는 힘과 소나기 힘은 연관이 있습니다. 음식을 씹을 때 턱의 근육이 활성화되면서 상체 근육도 자극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식사할 때 너무 부드러운 음식만 먹기보다는 적당히 씹는 힘을 길러줄 수 있는 견과류나 나물 같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악력을 유지하는 것이 곧 건강을 유지하는 길. 소나기 힘은 단순히 손이 힘이 세다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소나기 힘이 강하면 독립적인 생활을 오래 유지할 수 있고 넘어질 위험도 줄어들고 심장 건강까지 좋아집니다. 그러니 혹시 최근에 손에 힘이 빠진다고 느끼셨다면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손을 더 많이 사용하고 간단한 악력 운동을 시작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매일 작은 노력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 아닐까요? 지금 손을 한번 꼭 쥐어보세요. 그리고 내일부터라도 작은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오늘보다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해. 3. 한 발로 서 있기. 균형감각 테스트. 여러분, 혹시 한 발로 10초 이상 서 있을 수 있느냐가 수명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듣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균형 감각은 건강과 장수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고 합니다. 혹시 요즘 걷다가 발이 꼬이거나 방향을 갑자기 바꿀 때 균형을 잃고 휘청거리는 일이 많아지셨나요? 계단을 내려올 때 손잡이를 꼭 잡아야 안심이 되시나요? 사실 이러한 변화들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지만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야 하고 넘겨버리면 안 됩니다. 한 발로 서 있는 것이 힘들어진다는 것은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근육, 신경계, 그리고 뇌 기능까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 낙상의 위험이 커지고 한 번 넘어지면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 같은 부상을 입으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왜 균형 감각이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균형 감각이 건강과 수명을 결정하는 이유. 우리 몸은 단히 걷는다라는 행위를 할 때도 매우 정교한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다리 근육은 힘을 써야 하고 신경계는 균형을 조절해야 하며 뇌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빠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약해지고 신경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뇌 기능이 둔해지면서 균형 감각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 발로 10초 이상 서 있기 어려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뜻이겠죠. 게다가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것은 단순히 몸이 약해졌다는 의미를 넘어서 뇌 기능 저하, 치매와 같은 인지 장애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한 발로 서 있기 어려운 분들은 치매 위험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간단한 균형 감각 테스트. 그렇다면 지금 자신의 균형 감각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테스트해 볼까요? 1.
편한 자세로 서세요. 2. 두 손을 허리에 올리고 한 발을 들어 올려보세요. 3. 눈을 뜬 상태에서 10초 이상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혹시 10초를 채우기도 전에 휘청거리거나 한 발을 들기가 어렵다면 균형 감각이 많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자신의 상태를 알고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방법, 다행히도 균형 감각은 훈련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아래 방법을 통해 매일 조금씩 연습해 보세요. 1. 한 발로 서 있는 연습하기. 하루에 몇 번씩 한 발을 들고 10초씩 서 있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벽이나 의자를 잡고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익숙해지면 손을 떼고 도전해보세요. 2. 발끝으로 걷기 앤 뒤꿈치로 걷기. 집 안에서 발끝으로 걸어보거나 뒤꿈치만 대고 걸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발목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눈 감고 균형 잡기. 눈을 감으면 시각적인 도움 없이 균형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인 훈련이 됩니다. 단, 넘어지지 않도록 벽 근처에서 하세요. 4. 계단 오르내리기 연습.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면 하체 근력과 균형 감각을 동시에 기를 수 있습니다. 5. 요가나 태극권 같은 운동하기.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으로 신체 유연성을 기르고 균형 감각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이 좋아지면 건강도 좋아진다. 균형 감각이 좋으면 낙상 위험이 줄어들고 근육이 튼튼해지며 뇌 기능까지 활발해집니다. 즉,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것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걸을 때 자주 휘청거리거나 한 발로 서 있기가 어려워졌다면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지 마세요. 오늘부터라도 균형 감각을 키우는 작은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걸을 수 있을 때 더 많이 걷고 균형을 잡을 수 있을 때 더 잘 잡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금 바로 한 발을 들어보세요. 10초 동안 균형을 잡을 수 있다면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 어렵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연습하면 분명 좋아질 테니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계속해서 몸을 잘 돌봐주세요. 우리가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4. 수면의 질. 잠을 잘 자는 것이 장수의 비결. 여러분, 요즘 잠은 잘 주무시나요? 혹시 밤에 자주 깨거나 뒤척이다가 새벽까지 잠이 오지 않는 날이 많아지셨나요?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피곤한 상태로 보내고 계신가요?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잘 자야 몸이 회복되고 면역력이 강화되며 뇌도 깨끗하게 정리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어릴 때는 머리만 대면 금방 잠들었는데 요즘은 조그만 소리에도 쉽게 깨거나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줄어드는 걸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잠이 잘 오지 않거나 수면의 질이 나빠지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건강과 수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후에도 숙면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기억력 감퇴가 덜하고 심장 건강이 좋으며 면역력도 강한 편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치매 위험이 증가하고 심장병,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면의 질이 좋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잠을 오래 잔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깊고 안정된 수면을 취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좋은 수면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1. 뇌 건강 유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낮 동안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좋은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은 기억력 감퇴가 덜하고 치매 위험도 낮습니다. 2. 면역력 강화. 잠을 충분히 자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서 감기나 질병에 걸릴 확률이 줄어듭니다. 3. 심장 건강 보호. 수면 부족은 혈압을 높이고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숙면을 취하는 사람들은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심장이 건강합니다. 4. 낙상 및 부상 위험 감소.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다음날 집중력이 떨어지고 균형 감각이 저하되어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다가 어지러움을 느끼고 넘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것도 수면 부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수면을 위한 생활 습관.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몇 가지 습관만 잘 지켜도 훨씬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1. 수면 패턴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이라고 늦게 자거나 늦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밤늦게 카페인 섭취 피하기.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 홍차,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으니 저녁 이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잠들기 전 스마트폰 TV 시청 줄이기.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를 깨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잠들기 under 2시간 전에는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4. 수면 환경 조성하기.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대에서 책을 읽거나 TV를 보는 습관은 피하세요. 침대는 오직 수면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5. 적당한 운동하기. 낮 동안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하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단, 자기 직전에 너무 격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잠드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6. 이완 및 명상 연습하기. 자기 전에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명상이나 심호흡을 하면 긴장을 풀고 편안한 상태에서 잠들 수 있습니다. 7. 밤중에 자주 깨는 문제 해결하기. 혹시 밤에 화장실을 가느라 자주 깨신다면 저녁 늦게 많은 물을 마시는 습관을 줄여보세요. 또 자다가 깼을 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다시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잠들도록 해보세요. 숙면을 취하는 것이 곧 건강을 지키는 길. 잠을 푹 자고 일어났을 때 개운한 기분. 다들 아시죠? 숙면을 취하는 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잠을 잘 자면 뇌가 맑아지고 면역력이 강해지고 하루 동안 더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잠이 잘 오지 않는다면 오늘부터라도 수면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잘 자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아닐까요? 오늘 밤은 좀 더 편안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잠이 건강한 내일을 만듭니다. 5. 식욕과 식사 습관. 여러분, 요즘 식사 맛있게 하고 계신가요? 예전처럼 밥 한 그릇 뚝딱 비우고 나서 잘 먹었다 하는 기분을 자주 느끼시나요? 아니면 입맛이 줄어들고 식사 시간이 되어도 크게 배가 고프지 않은 날이 많아지셨나요? 나이가 들면서 식사량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식욕이 뚝 떨어지거나 밥맛이 없어지고 체중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라고 넘길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식사 습관이 일정하고 다양한 음식을 균형 있게 먹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식욕이 없거나 제대로 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면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이 약해지고 쉽게 피로해지며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욕과 건강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식사를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식욕이 건강과 수명을 좌우하는 이유. 1. 근육 유지가 어려워진다. 70세 이후에는 근육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력이 약해지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식욕이 떨어져 밥을 적게 먹으면 체중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근육까지 손실될 수 있습니다. 2. 면역력이 약해진다. 잘 먹지 않으면 우리 몸이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얻지 못해 면역 기능이 저하됩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면 영양 부족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3. 기억력과 뇌 기능이 저하된다. 연구에 따르면 식사를 거르거나 영양이 부족한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 뇌 기능이 저하될 위험이 높아지고 치매 발병 가능성도 커진다고 합니다. 특히 비타민 B, 오메가3 지방산, 단백질이 부족하면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소화 기능이 약해진다. 식사를 자주 거르면 장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변비가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너무 부드러운 음식만 먹거나 섬유질이 부족한 식사를 하면 소화력이 점점 떨어지고 장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식욕이 줄어드는 원인과 해결 방법.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식욕이 줄어들까요?
그 원인을 알면 해결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1. 입맛이 변해서 나이가 들면 미각과 후각이 둔해져서 음식 맛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음식을 좀 더 다양하게 조리해서 향과 맛을 살려보세요. 레몬즙이나 허브를 활용하면 음식의 풍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색감이 예쁜 음식, 당근, 토마토, 시금치 등을 사용하면 식욕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소화가 잘 안 돼서 소화 기능이 약해지면 속이 더부룩하고 식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소화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을 해보세요. 무겁고 기름진 음식보다는 부드러운 단백질, 생선, 두부, 달걀 등을 선택하세요. 따뜻한 차, 생강차, 보리차 등을 마시면 소화 기능을 돕는 데 좋습니다. 3. 혼자 먹는 것이 외로워서 혼자 식사하는 것이 재미없어서 자연스럽게 식욕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결 방법,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혼자 식사하는 날에는 TV나 라디오를 켜서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끔은 색다른 음식을 시도해보는 것도 식사 시간을 즐겁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4. 우울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이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식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기분 전환을 위한 작은 변화를 시도해보세요. 햇빛을 많이 쬐고 가벼운 운동을 하면 식욕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이나 과일을 자주 챙겨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식사 습관을 위한 실천 방법, 식사를 잘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노년을 위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아래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1. 하루 3끼를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먹기. 배가 고프지 않아서 식사를 거르면 점점 소화 기능이 둔해지고 몸이 약해집니다. 2.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근육을 유지하려면 생선, 두부, 달걀, 닭고기, 견과류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자주 섭취하세요. 3.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기.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은 소화도 돕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좋습니다. 4. 수분 섭취를 잊지 않기. 물을 충분히 마셔야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고 변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차나 국, 수분이 많은 과일, 수박, 오렌지 등도 좋은 선택입니다. 5. 식사를 즐겁게 하기. 같은 음식만 먹지 말고 가끔은 새로운 메뉴를 시도해보세요. 음식을 예쁘게 담아내면 식사 시간이 더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식사는 곧 삶의 질을 결정한다. 여러분, 잘 먹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삶의 기본 아닐까요? 식욕이 있다는 것은 몸이 건강하다는 신호이며 다양한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은 우리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혹시 요즘 식욕이 줄었다면 작은 변화부터 시도해보세요. 좋아하는 음식 하나를 챙겨 먹는 것,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 조금 더 신경 써서 다양한 음식을 시도해보는 것, 이런 작은 노력들이 결국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도 맛있는 식사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6. 스트레스 관리. 건강과 수명을 좌우하는 숨은 변수. 여러분, 요즘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계신가요? 혹시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거나 걱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지셨나요? 또는 어떤 일이든 예전보다 쉽게 불안해지고 기운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사실 스트레스는 젊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속도는 느려지지만 오히려 걱정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 가족 걱정, 경제적인 고민 등 신경 쓸 일이 여전히 많고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쌓인 감정의 무게도 가볍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스트레스가 단순한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합니다. 반면 오랜 기간 스트레스를 계속 쌓아두면 심장병, 고혈압, 면역력 저하, 심지어 치매까지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몸과 마음의 건강이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1. 심장 건강을 위협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빨리 뛰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장기간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면역력을 약하게 만든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약해져서 감기나 염증 질환에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회복력이 떨어지고 작은 병도 쉽게 낫지 않습니다. 3. 뇌 기능을 저하시킨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뇌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심한 경우 치매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수면 장애를 유발한다. 걱정과 불안이 많아지면 밤에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하거나 자주 깨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다시 피로감을 증가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5. 소화 기능을 방해한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위장에 영향을 미쳐 속이 더 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욕이 떨어지거나 반대로 과식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1. 걱정을 적절히 내려놓기. 살다 보면 걱정할 일이 끊임없이 생기지만 모든 것을 다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를 구분하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될 대로 되라는 무책임한 태도가 아니라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고 필요한 부분만 해결하려는 노력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깊고 천천히 호흡하기. 긴장이 될 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하루 5분만이라도 눈을 감고 천천히 깊은 호흡을 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마음이 한결 차분해질 것입니다. 3. 규칙적인 운동하기.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걷기, 스트레칭, 요가, 가벼운 근력 운동 등 어떤 운동이든 꾸준히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운동을 하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 엔도르핀이 분비되면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기분이 훨씬 좋아집니다. 4. 좋아하는 활동을 찾아보기. 독서,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정원 가꾸기 등 자신이 즐겁다고 느끼는 활동을 자주 하면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꼭 거창한 취미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5. 사람들과 자주 대화하기. 혼자서 고민을 계속하면 스트레스가 쌓이지만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를 나누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가끔은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전화 한 통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6. 웃음의 힘을 믿기. 웃음은 우리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웃을 일이 없다고요? 일부러라도 재미있는 영상이나 TV 프로그램을 보거나 밝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자주 웃어보세요. 웃는 습관을 들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비결. 스트레스는 우리가 살아가는 한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스리느냐에 따라 우리의 건강과 수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로 인해 몸이 자주 피곤하거나 잠을 잘 못 이루신다면 오늘부터라도 한 가지 방법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보이면 몸과 마음이 점점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삶은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 합니다. 너무 많은 걱정을 짊어지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을 조금 더 가볍고 편안하게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깊은 숨 한번 들이마시고 여유로운 하루 보내세요. 7. 사회적 관계, 함께하는 삶이 더 건강하고 길어진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계신가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줄어들지는 않았나요? 혹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말수가 줄고 대화할 사람이 없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주변 환경이 많이 변합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친구들도 예전처럼 자주 만나기 어려워지고 함께 이야기 나눌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외로움과 고립은 건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과학적으로도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고립되거나 외로움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은 심장병, 우울증, 치매 등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좋아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며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관계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1. 우울증과 외로움을 예방한다. 친구나 가족과 자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경험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울감이 커지고 의욕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준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사람들은 인지 기능이 더 오랫동안 유지되며 치매 위험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대화를 나누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뇌가 자극을 받기 때문에 기억력과 사고력이 더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3. 심장 건강을 보호한다.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혈압이 높아지고 심장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만나 교류하는 사람들은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삶의 목적과 즐거움을 준다. 사람들과 어울리면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대화하고 함께 웃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삶이 더욱 의미 있고 즐거워집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작은 노력을 통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자주 연락하기. 가족이나 친구에게 먼저 전화해 보세요. 혹시 바쁘면 어쩌지라는 걱정보다 가벼운 안부 인사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연락을 자주 하면 관계가 더욱 돈독해집니다. 2. 정기적인 모임 만들기. 동네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주 1, 2회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함께 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좋은 교류가 됩니다. 3.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기. 지역 커뮤니티 센터,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요가, 노래교실, 그림 그리기 같은 취미 활동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4. 작은 모임이라도 꾸준히 참여하기. 가족 모임, 교회 모임, 동네 산책 모임 등 어떤 형태든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같이 하는 활동이 건강에도 정신적인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5. 손편지나 메시지 보내기. 요즘은 전화뿐만 아니라 손편지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랜만에 생각이 나서 연락해요. 한마디만 보내도 상대방이 기뻐할 것입니다. 6.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자녀들이 바빠서 자주 못 찾아온다고 해도 가끔 먼저 연락하고 소식을 나누면 관계가 더욱 돈독해집니다.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거나 함께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쌓아보세요. 7. 봉사활동이나 사회활동 참여하기.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면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도 생깁니다.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사회와 연결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삶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것 아닐까요? 건강한 식사, 운동,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장수 비결입니다. 혹시 요즘 외롭다고 느끼셨다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가족에게 전화 한 통 걸어보기, 오랜 친구에게 안부 문자 보내기, 동네 모임에 한번 나가보기. 이런 작은 행동 하나가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과 교류해보세요. 따뜻한 대화 한마디, 함께하는 시간 한순간이 우리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비법일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고 오래 사는 삶을 예측하는 7가지 중요한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혹시 지금까지 무심코 지나쳤던 부분이 있었나요? 좋은 소식은 이rir로까지 신호 대부분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걸음 속도가 느려졌다면 조금 더 자주 걸어보세요. 손아귀 힘이 약해졌다면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보세요. 균형 감각이 떨어졌다면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한 발로 서는 연습을 해보세요. 잠을 잘 못 이루신다면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식욕이 줄었다면 다양한 음식을 즐기면서 식사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 보세요. 스트레스가 많다면 숨을 깊이 들이쉬고 조금 더 여유를 가지려고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더 많이 교류해보세요.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겠지만 작은 변화가 쌓이면 결국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보는 것. 어떤 변화든 첫걸음이 가장 어렵지만 한 걸음 내디디는 순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이 열립니다. 건강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스스로를 위해 조금 더 신경 써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삶의 교훈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